뭐 이게 그랜저만큼 비싸다고 하면서 깜짝 놀랄만한 그런 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국산차예요.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차 2천만원 아니에요? 보통은 차체가 크면 클수록 비싸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맞기도 합니다. 이 차는 좀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거든요. 신차가가 얼마냐면 3,700만원이에요 요즘 그랜저 같은 것도 막 풀옵션이나 옵션이 굉장히 좋은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벨로스터 N 차량은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은 3천만원, 4천만원 가까이 하는 차다라고 느끼기는 힘든 차량이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차가 왜 이렇게 비쌀 것 같아요? 빨라가지고? 그렇죠. 얘는 웬만한 수입차는 그냥 발라버리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타보고 깜짝 놀랐어요.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지금 추가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275마력을 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BMW의 5 시리즈보다도 높고요, 벤츠의 E클래스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치예요. 실제로 이 벨로스터 차량으로 AMG 막 이런 차량들이랑 드래그를 하는 그런 영상들도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실제로 한번 타보고 승차감을 공유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되게 위험한 차예요. 이 차를 좀 공도에서 보면 좀 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만 킬로에 연식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가가 꽤 많이 된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용도가 좀 특이한 차량이다 보니까 단가율은 꽤나 큰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얘가 지금 단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액을 생각하면 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단종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나서 좀 유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연기관으로 달리는 차는 앞으로 개발이 엄청 많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장 가치는 있는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벨로스터 N 하면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차는 수동으로만 나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년 4월 이 마지막에 습식 DCT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가 직접 변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차예요. 보통은 나 벨로스터 N은 사고 싶은데 수동은 못 사라고 했던 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추가 옵션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만들었고 또 벨로스터라는 그 네임밸류 자체가 높지가 않으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전륜구동 내연기관 차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차에 등극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차는 맞아요. 제로백이 실제로 4초대까지도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 대단한 차량이고 지금 노말 모드로 운전을 했을 때도 확실히 기본 출력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노말인데도 막 지금 흡기 소리도 들리고 배기 소리도 나쁘지 않아요. 약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과하지 않은 배기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배기음이 이렇게 확 바뀌죠. 그냥 스포츠 모드로만 운전을 해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근데 바로 뒤에 벨로스터 차량이 막 쫓아오고 있어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저렇게 운전하는 애들이 막 달려오니까 이 도로에서 보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M모드가 있어요. M모드 하면 밑에 ESC 스포츠라고 이제 뜨거든요. 저게 뭐냐면 원래 ESC가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ESC M모드를 누르게 되면 ESC의 개입도가 많이 떨어진다 합니다. 운전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재밌게 운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도 이 벨로스터를 많이 탄단 말이에요. ESC가 개입이 적은 상태에서 코너를 막 빠르게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막 소위 말하는 칼치기를 막 하고 다닌다. 그런 경우에 이 차가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은 차예요. 그래서 좀 숙달된 사람들만 이걸 켜시고 운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막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이걸 100% 컨트롤 할 수 있으면서 이 차를 운전을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빠른 차들을 중고차 매장에 사러 와서 시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면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좀 위험하게 운전을 할 거라면 적어도 이 M모드는 켜고 주행을 하지 말자. 그리고 M모드를 이렇게 켰을 때 확실하게 출력이 빨라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이 밑에 버튼까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NGS 버튼을 누르면 20초 동안 이 벨로스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출력을 내준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스포츠 모드에서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 NGS까지 추가로 해버리면 차는 미칠 듯이 빠른데, 그리고 이 기계가 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안 주는 상태에서 내 운전 실력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못 버티고 튕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이 포르쉐 뽕모드에 대적할 벨로스터의 NGS 모드. 와, 이거 무섭다. 대박. 275마력이 아닌데? 야, 확실히 차체도 되게 작고 가벼운 데다가 출력이 너무 충분하니까 벌써 끝났나요? 더 이상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껐어. 나도 모르게 껐네. 이게 내가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차가 아니잖아. 이게 내가 팔아야 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함부로 다룰 수는 없는 거죠. 그거 좋았어요? 본네 질주 같은 데 보면 이 주인공이 딱 이제 드래그를 하면서 옆을 딱 보는데 내가 지고 있어. 그때 탁 누르고
빵 앞바퀴 들면서 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재밌는 버튼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딱히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운전을 막 레이싱 선수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전 잘하는 건 사고 안 나는 게 운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와, 이 모드를 쓰고 막 진짜 이 도로를 빠르게 달리면서 칼치기 막 하면서 다니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운전 스킬은 없지만 패기뿐이야 이런 분들은 이 차는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시승을 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서킷이나 와인딩 로드 주행을 위한 차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막 일상 주행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서스가 생각보다 딱딱했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기 너무 빨랐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재미있는 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출시가 됐고 또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단종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수요가 없으니까 단종이 됐겠죠.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아이오닉 6N이나 이런 차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채워지고 있으니까 내연기관으로도 이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냈으니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독일 3사들은 아주 옛날부터 내연기관 차를 만들던 회사였고 현대는 좀 느렸죠. 근데 지금 전기차 시대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하는 것만큼 앞으로 막 몇십 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나라 차도 르망에서 1등하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좀 아닌가? 아무튼 그러기를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력이 엄청난 벨로스터를 만나봤는데요. 이 차량의 멋진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